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7년 11월 4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구매단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어저께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11월의 시작은 동절기 경마의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 경마 자체가 기온차가 크고 기온이 이제 급격히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마필 컨디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변이 그만큼 많이 발생하는 시점이 동절기 경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나요. 그러면 여기서 동절기 경마를 이기기 위한 기본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죠. 근간 마필 능력에 따른 컨디션 체크가 굉장히 첫 번째는 중요합니다. 근간 경주력이 상승 행보냐 아니면 하강된 컨디션을 보여주느냐, 이 부분을 1차적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변화 등을 유심히 관찰을 해서 경주력의 상승 행보를 보이는 마필이 그만큼 입상의 확률이 높은 것이고, 경주력의 하강 컨디션을 보여주는 마필들이 그만큼 입상 확률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마방에서의 컨디션인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나름 소식통을 발휘해서 접목을 시키는 방법과, 아니면 마필 훈련 상태를 보아서 간접적인 컨디션 체크를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동절기 경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두 가지 조건은 기본 항목입니다. 자, 이 경주력의 상승 행보냐 아니면 또 근간의 마필 컨디션이 어떠냐, 이런 부분을 1차적으로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른 마필 능력 분석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동절기 경마를 이길 수 있는 1차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어서 이제 제가 요즘 이제 11월 달에 이제 사무실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저희 동료들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이 동료들하고 이제 이런 새로운 사무실을 얻으면서 하나의 11월 달에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개발을 해서 터뜨릴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해주십사. 그래서 밤낮 없이 일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희 집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이걸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롭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복을 입고 하게 됐어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주 성적은 부산 경마는 굉장히 잘한 반면에 일요일과 토요일은 2%가 부족했다. 좀 아쉬움이 남았어요. 매경주 복병관을 잘 잡고도 실전에 들어가서 아쉬운 면을 보였다는 것이 조금 깨름칙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월 경마의 시작, 비긴 어게인이라는 말을 드리면서 동절기 경마의 시작인 11월 경마의 시작을 멋지게 대성으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요즘 이제 레이팅이 시행이 된 이후에 경마가 좀 어렵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마 자체가 계속적으로 뭐 월초 경마라고 해서 안 터지는 것도 아니고 월말 경마라 해서 무조건 터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월초 월말의 개념 없이 꾸준히 배당과 안정이 골고루 시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그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토요 경마 역시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배당과 안정이 골고루 양상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매경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주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주 1경주입니다. 나름 충막감에 마피는 버팅기고 있는 가운데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예요. 자, 그러면 나름 충막감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겠는데,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꾸준한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9번 아멘다라는 마필입니다. 이 편성에서는 충마죠. 여타 마필들보다는 한 수 위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9번 아멘다는 전개 여부와 상관없이 강력한 충막감으로 읽어줘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착권으로서 누구를 읽어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후착은 또 상당히 접전 양상의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말도 무조건 되는 마필도 없고 또 무조건 안 되는 마필도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요주의 마필부터 한줄을 말씀을 드린다면 3번 서울의별이라는 마필입니다. 요 마필은 실질적으로 안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선행력이 부족하고 종반 탄력이 우수한 면을 보여주고 있고 약간의 발주 고착기도 갖고 있는 단점, 핸디캡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마필 자체의 능력은 나쁘지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3번 서울의별은 숨겨져 있는 선행력만 끌어내준다면 충분히 이변 연출이 어쩐다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라 자, 배팅권에는 뭐 무조건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10번 레이즈 비업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레이즈 비업도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마필. 자, 그래서 9번 아멘다는 축이고 10번 네비즈 비업과 3번 서울의 별까지 읽어줄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타야, 너 그렇게 다 가르쳐주면 현장에서 밥 먹고 살겠냐? 그렇게 싹 가르쳐줘 버리면 뭐가 남는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 다 남는 거 있으니까요. 상관없어요. 자,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오늘은 제주경마, 제주는 다 브리드스컵, 브리더스 기념으로 모두가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리더스는 뭐예요? 암발들, 뭐 3세 이하, 어린 마필들, 내지는 이제 어린 마필들 위주로 해서 시행되는 대상 경주잖아. 그런데 그런 경주를 기념하기 위해서 매 경주마다 브리드스컵, 뭐 특별 경주, 브리드스컵 뭐 이런 경주로 시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경마는 오늘 브리드스 기념 특별 경주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주 개차 1경주 오코스 특별 제주마 3세 이하 오픈 암말 경주입니다. 대갈통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은 딱 하나 보이죠. 4번 장타명성이다. 지난번 경주 때 제가 이 제주 도지사배 때 장타명성은 무조건 이번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마필 자체가 요 마필이 그동안 상대를 했던 마필들이 좀 약편성이다. 물론 태양별도 이겼고 구억볼도 이기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마필들, 그러니까 강자들이 질비한 편성에서는 실질적인 한 번 정도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4번 장타명성은 직전경시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없이 7착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는 됩니다. 이번에는 뭐 군계 일학이죠. 자, 여기 이제 상대번호선 3번 한라정복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이번 경주에서는 종반 뚝심으로 충분히 날라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고 부족했던 선행력의 향상까지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번 한라정복은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2경주입니다.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군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 자, 3번 프라잉 헤라라는 신마입니다. 요것도 편성 자체가 굉장히 강한 편성을 만나서 주행검사를 받았던 마필인데 주행검사와 주행 연습 시에 나름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3번 프라잉 헤라는 안 되는 마필이 아닙니다.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마필인데 검증 절차도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이는 마필이면 또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검증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는 뭐 능력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이번 경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읽어주고 싶은 마필은 아무래도 지난번 데뷔전 시 가능성을 보여줬던 잠재력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6번 클린업 특급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1억 원짜리 고가의 매니페 장화입니다. 자, 마체 자체도 500kg에 육박하는 마필인데 계속적으로 군사를 빼갖고 오는 실정이에요. 자, 그래서 6번 클린업 특급은 지난 데뷔전에서 선취인 연보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자, 이번에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없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배팅권엔 당연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어떤 마필이 또 입상권 진입이 가능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괜찮게 보는 마필은 8번 주먹도끼라는 마필입니다. 요 마필도 강타가 보는 경주에서는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순차적인 성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아직 취입력에 비해서 선행력이 조금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8번 주먹토끼 역시도 피리 배팅골에 난척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어차피 이번 경주는 7번 개안 예봉산이라는 마필이 선행승부수가 가능한 마필이지만 종반 끝까지 버팅기기에는 어렵다. 그래, 즉 전개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하나같이 종반 뚝심의 문제를 보여주는 마필들 위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선취편 강자인 6번 클린업 특효과 8번 주먹토끼와 같은 마필들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개 이점마들이 상대적으로 이점을 갖고 있는 입상의 확률이 그만큼 높은 편성이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 모바일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편성으로서 종반 뚝심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6번 한백보배라는 마필을 강력한 배팅권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경주. 자, 여기에 이제 상대마가 문제인데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10번 금비룰도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고 5번 돈마명성도 입상이 가능하다. 자, 무슨 얘기냐면 10번 금비룰은 전개 이점을 안고 선전의 메리트가 있는 것이고 5번 돈마명성은 느린 편성을 만나서 종반 뚝심으로 입상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갖고 있는 마필이니까 두 마필 모두가 각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해석을 달리 해볼 수 있지만 6번 한백보배를 필두로 해서는 5번 돈마명성이나 10번 금비룰은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입니다. 자, 이번 제주교차 3경주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역시나 이제 분할 경주로서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이 중에서 어떤 말에게 가장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아무래도 이제 외곽 게이트에 자리 잡고 있는 11번 매니질주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이제 데뷔전에서는 철저하게 탐색을 했고요. 지난번 2전째 선취인연 모두 동반 상승을 하면서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에 양호한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이번 편성에서는 5번 탐나 여신과 자, 여기에 8번 스카이만이나 마필이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두권을 보색할 수 있는 마필인데 이 12번 매니질주도 안정된 선행력을 바탕으로 지난번 교시 종반 탄력을 끌어내는 모습을 봤을 때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11번 매니질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여기 이제 신마 중에서는 주행 물량이 다소나마 문제시 될 수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직접경시 안정된 선행력을 보여줬던 6번 대천의 사랑 이 마필도 과연 선입으로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여줬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신마 중에서는 6번 대천의 사랑이 가장 그래도 안정적인 전력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이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렇게 쭉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주에선 뭐 다들 고만고만해요.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만에 하나 배당이 터진다 이런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저는 12번 IM 유너라는 마필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어요. 10번 IM 유너라는 마필을 왜 추천을 하냐. 그러니까 지난번 경주가 9월 15일날 주행검사를 받고 출전을 하는 경주였는데 주행검사 때 능력이 굉장히 출중했어요. 이 능력을 이번 경주시 12번 IM 유너가 보여준다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데 문제는 실전에서 8월 26일날 주행분할을 보이면서 데뷔전을 치렀는데 졸전을 펼쳤고 지난번 경주 때도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인기 3위로 팔리고도 또 한 번 졸전을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다소 약한 면을 보여주는 게 단점이긴 합니다만 데뷔 후 두 번의 경기에서 선취인 여부도 동반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능력 자체는 많이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12번 IM 유너라는 마필 요 마필은
배당권 전력으로 읽어줄 수가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안 되는 마필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 모바일 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은근히 더워요. 이 안에가 지금 저희 그 사무실에 손님 접대하는 장소거든요. 방이거든요. 근데 은근히 덥네요. 이 안에가. 자, 제주교차 3경주입니다. 자, 역시 모바일 경주죠. 자, 일단 능력권 전력은 외곽 게이트에 자리 잡고 있는 8번 우승스타라는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 데뷔전에서 미승리마 경주에서 이제 멋지게 우승을 차지하는 입상에 성공하는 저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이번에도 뭐 여타 마필들보다는 한 수 위의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 이제 7번 인류명성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도 이제 기복이 심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데뷔 당시에는 상당히 안정된 전력을 보여주다 이제 지난번 경시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소나마 확 이게 손질은 안 가는 마필이지만 7번 인류명성도 배팅권에 당연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4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출전을 안 하는 경주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마필 간의 능력차도 아주 미세하고 또 전개상으로도 엇비슷한 선행마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편성이라 전개상의 뚜렷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도 없는 편성입니다. 고로 전개 및 능력상 혼전양상의 구조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이 중에서 어떤 말에게 중심을 둬야 되느냐, 이게 관건인데, 아무래도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고 종반 뚝심도 겸비하고 있는 마필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인데, 자, 강타가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1번 볼드나이너라는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 경시 이제 드디어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김혜성 기수가 꾸역꾸역 끌고 들어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연장성사에, 상승세의 연장성사에서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 배팅권에는 당연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래서 1번 볼드라이너는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 문제는 여기는 이제 숨어있는 대가리 마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드라이너나 이런 마필들이 대가리가 아니에요. 이 편성에는 축이 따로 있어요. 강력한 대가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이 복병 배당마로 구분된 시, 자, 완전히 우리는 상황을 낼 수 있는 승부처가 바로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다. 그러니까 완전히 숨어있는 복병마가 대가리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복병마가 안 팔린다면 토요 첫 번째 승부처에선 완벽한 상황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브리더스 기념 스프린트 특별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 4경주는 안말, 순말, 오픈 경주로 펼쳐지는 경주인데, 이 경주도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400m인데 실질적으로 오픈 경주로 펼칩니다. 그러니까 400m에서 누가 빠르냐? 그러면 당연히 오픈 경주로 펼쳐지는 경주니까 400m에서는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발 빠른 마필들이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발 빠른 마필들이 누구야? 4번 구옥볼이라든지 2번 대산수와 같은 마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마필들은 좀 어렵고, 일단 1번 선봉전설이라는 마필입니다. 가경남 기수와 근간 3번의 경주에서 기승을 해서 찰떡궁합을 이루고 있는 건데, 예전에 선행 일변도의 모습만 보여줬지만 4세에 접어들면서 마필 자체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면서 선입으로의 가능성도 타진해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1번 선봉전설은 이 편성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4경주 중매인승부처에서는 어찌됐든 근간의 행보도 좋고, 또 이번 경주를 대비한 주로 훈련량에서도 가장 많은 훈련량을 보여줬던 마필이니까 이래저래 전개도 통하고 능력도 통하고 이번 경주에 대비한 상태도 좋기 때문에 1번 선봉전선은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제주 4경주 대가리는 보이는 인기마가 아니고요. 전개상 선행선입형 마필도 아닙니다. 자, 그야말로 종반 뚝심형 마필을 아예 대가리를 놓고 자, 인생 역전의 계기까지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연출도 가능한 승부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이지 5경주입니다.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권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신마들의 전력이 상당히 셉니다. 이 편성은 기존의 마필들보다는 신마의 전력이 훨씬 더 강한 편성이에요. 자, 먼저 5번 썬라이팅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경매가가 1억 3,400만원이니까 관세까지 하면은 거의 1억 5천가량의 엄청난 마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마필들 중에서 요즘은 외산마 중에서도 1억 원이 넘는 마필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관세까지 하면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5번 썬라이팅 같은 경우는 청해마임에도 불구하고 1억 5천가량의 고가의 마필로 수입이 된 마필이다. 그러니까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저도 지켜보고 싶은 마필인데 5번 썬라이팅은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될 수 있는 마필들이 많죠. 3번 파크삭스, 그 다음에 4번 행복을 찾아, 자, 여기에 또 8번 남촌 아티스트, 자, 이런 마필들이 모두가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들인데, 자, 어쨌든 5번 썬라이팅은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개차 5경주로 넘어갑니다. 브리즈스 기념 시니어 특별경주예요. 시니어 특별경주. 자, 이번 경주는 지난번 경주 때 조금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들이 이번 경주에 선전을 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어떤 마필들이 선전을 할지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일단 4번 백호신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내다봅니다.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죠. 5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우승 자체가 경주력에 하강을 하는 가운데 우승을 했고, 이번 경주에서는 종반 뚝심 측면에서의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4번 백호신천이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훈련 상태나 훈련량이 가장 많은 마필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보나 훈련 상태로 보나 이래저래 입상권 진입은 가능하다. 4번 백호신천은 무조건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여기 이제 3번 한라영산이라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뚜껑 열려가지고 참 군자삼락의 태양별을 단촉으로 때렸는데, 거기에 찢겨 들어온 게 한라영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라영산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동안은 일반 경주에 강하지만 특별 경주나 대상 경주에 약한 면을 꾸준하게 보여줬던 마필인데, 의외로 세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도 4번 백호신천과 3번 한라영산은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이지 6경주 오늘 강타의 토이경마 1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10두가 출전하는 경주인데 전력차가 아주 미세해요. 그런데다 전개상의 특별하게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도 없어요. 그런데다 종반 뚝심이 또 아주 우수한 마필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번 6경주는 전개 이점마들이 그만큼 능력 신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볼 수가 있다. 요게 이번 경주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착안을 해서 강력하게 붙어보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7번 참조합니다. 계속적으로 경주력을 끌어내다가 지난번 경주 조정을 거치면서 바닥에서 올라와가지고 아쉽게 이제 9착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사실상 아주 빠른 레이스라면 7번 참조하기가 어렵겠지만 아주 빠르진 않거든요. 그런데다 이제 유일하게 종반 탄력을 그나마도 보여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등짝은 조금 불안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마필의 능력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 마필이라, 자, 7번 참조하는 이번 1차 메인 승부처의 강력한 입상 가능바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을 강력하게 단통으로 때리고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강타가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몇 두가 있어요. 숨어있는 복병마 중에서도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이 있고 또 실질적인 능력마라고 볼 수 있는 마필도 있고요. 그래서 배당마 하나를 강력하게 승부를 해서 중배당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토요제 1경주다. 예, 팔리는 마필이 누가 팔릴지 모르겠는데 안 팔리는 마필을 단통으로 때릴 거예요. 그냥 바닥을 때리는 놈을 단통으로 때려가지고 자, 이 경주는 배당이 얼마가 나올지 강타 역시도 궁금한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1차 메인 승부처 멋진 중배당 이상, 고배당 단통으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체 6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마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야, 이게 이제 브리더스컵 제 실질적인 대상 경주네요. 아, 요 경주를 하기 위해서 오늘 기념 경주도 알고 뭐 이것저것 했는데 이세마들의 향연이라고 보시면 되죠. 야, 이 중에서 이제 누가 제일 세냐 이거 물어보는 경주예요. 일단 기본적인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가장 안정적인 전력은 6번 한라 왕우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근간에 데뷔 후에 복속력 100%를 가리키는 마필이고 실질적으로 5연승에 도전을 하다가 지난번에 2착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근데 이 마필의 단점은 항상 선행 일변도 내지는 선입형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는 선입으로의 가능성도 타진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6번 한라왕후는 이번 편성에선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가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단통은 지난번 교시 노림수를 가졌는데 전혀 승부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뒷덜미에서 니나노 했던 마필이 있죠. 예, 그 니나노한 마필을 강력하게 단통으로 때립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사실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고요. 중배당 단통으로 깔끔하게 때려볼 수 있는 경주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7경주,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승부처예요. 편성상 대가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성상 대가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번 경시 배팅권의 충만을 인정을 하는 마필은 바로 5번 헤오라비라는 마필입니다. 뭐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을 보니까 상당한 능력이죠. 선취인여보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행을 나간 것도 아니고 중위권 전개를 하면서 올라오는 탄력을 보니까 마필 자체의 뚝심이 상당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 경시 그렇게 강마가 없는 가운데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자, 어찌됐든 5번 헤오라비는 강력한 충마감으로 읽어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인데 문제는 후착입니다. 후착으로서 어떤 말을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일단 노림수의 마필이 한두가 있어요. 노림수의 마필이 한두가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한번 강력하게 노려볼 생각인데 이게 아마 안 팔릴 겁니다. 안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팔리는 마필을 뒤로 돌려놓고 또 능력마라고 생각하는 마필을 뒤로 돌려놓고 숨어있는 복병마를 강하게 승부를 해서 자, 여기서는 한번 한구라까지도 가능한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숨어있는 복병마들에게 강력하게 때려가지고 여기서 자그마한 상황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5번 헤오라비를 강력하게 읽어주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팔리는 복병권 마필을 뒤로 돌려놓고 실질적으로 안 팔리는 마필을 강력하게 승부를 해서 적중은 기본이요 중배당 단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토요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8경주예요. 이번 경주는 사실상 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라고 볼 수 있고 전형적인 선행마도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선취평 마필들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마필이 가장 좋으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는데 강타가 보는 경주에서는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딱 봤을 때 6번 마이티와 같은 마필들이 문세영일에서 좀 팔릴 것 같기는 한데 글쎄요, 저는 이렇게 확 손질을 가지는 않습니다. 확 손질이 안 가고 그렇게 막 이렇게 확 와닿는 마필은 아닌데 어떤 말이냐
이게 좀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4번 나온다라도 좀 이렇게 팔리죠. 6번 마이티와 7번 보석왕자, 보석상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4번 나온 나라. 이게 이제 3강 구조로 팔릴 수 있는 편성인데, 글쎄요. 저는 이게 막 확 손질이 가는 편성이 아니라서, 추천을 확 드리고 싶지는 않고, 일단 6번 마이티아는 뭐, 가자는 가슴이 있는 마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6번 마이티아는 추천을 드리고, 7번 보석상자나 4번 나오나라, 이런 마필들 중에서 현장에서 선택을 해서 단통 공략을 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구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경주이고 가장 배당이 터질 만한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경주고 또 출전 마간의 능력차도 가장 미세한 경주이기 때문에 가장 혼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주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당이 나오면 여기서 이 경주에서 나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리는 인기마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숨어있는 복병마들에게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경주거든요. 자, 그랬을 때 어떤 말들이 상당히 재밌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한데 한번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4번 승리엔젤 같은 마필이 좀 팔릴 수 있는 편성이긴 한데 글쎄요. 그렇게 확 성질이 가진 않네. 또 유승환이네요. 유승환이는 문제가 좀 있어요, 요즘. 제가 보는 견주에서는 유승환이가 요 근래에 대가리 팔리고 훌러덩 해먹은 마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안 돼서 훌러덩이라는 것은 인정이 가는 부분이지만 되는 놈을 갖고 훌러덩을 했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유승환의 말머리는 요즘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번이 승리의 엔젤이라는 마필은 언뜻 보면은 지난번에 6착을 차지해서 바닥을 계속 쓰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강마들 간의 일전이었고 또 편성이 좀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6착이지 실질적인 경주력 행보로 봤을 때는 점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걸음이 늘어나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이 4번 승리 엔젤은 능력 분석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 편성에서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핸디키퍼들이 어떤 식으로 볼 수가 있느냐면 이번에 핸디키퍼들이 가장 세게 본 마필은 12번 당찬 모습이거든. 레이팅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승리 엔젤이 레이팅이 2 마필이야. 그러면 강타가 보는 견지의 레이팅 핸디캡들이 보는 능력 분석이 동일하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4번 승리 엔젤을 갖고로 입상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4번 승리해제 같은 마필은 일단 배팅권엔 당연히 안착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력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요즘은 책마다 다 레이팅이 나오고 그 출마표, 과천 출마표에도 레이팅 점수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필이 예를 들어서 이 마필이 난 제일 우수하다고 봤다면 마지막에 레이팅을 딱 보고서 핸디키퍼들도 이 말을 세게 봤구나. 일맥상통한다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면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레이팅에 연연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번 10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2차 토요 2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한 7두가량의 마필들이 엇비슷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의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 보이는 경주인데 또 어떤 측면으로 보이면 또 인기만 안통으로 끝날 가능성도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입니다. 자, 일단 6번 200점인데요. 공백기를 약간 갖고 있습니다. 공백기를 약간 갖고 있는데 뭐 교돌상 정도의 공백이기 때문에 큰 병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며 10의 비축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6번 200점은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그래서 배팅권에 당연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여기에 이제 단통, 중배당 단통을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 턱하니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이 단통이고요. 여기에 한두의 보병말만 가져간다면 충분히 적중이 가능한 경주이기 때문에 2차 메인 승부처의 시도 단통 공략, 중배당 단통 공략이 가능한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실전에서 한번 멋지게 적중을 한번 읽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하면서 자, 다음 토요일 10일 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토요일 10일 경주인데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가장 출전마 중에서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 있는 놈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9번 투어로즈라고 생각이 들고 공백이 있어서 그렇지. 또 가장 능력상의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은 6번 다이아삭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6번 다이아삭스는 어찌됐든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9번이 투어로즈 역시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게 원칙인 편성이에요. 그래서 이번 11 경주에서는 6번 다이아삭스와 9번 투어로즈 이 두 마필은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토요일 12 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오늘 강타의 토요일 경과 끝장 승부처인데 요 편성도 사실상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경주예요. 근데 이번 경주에서 조금 기복이 심하면서 능력 신장을 보여줄 수 있는 놈은 4번 스위트록이거든요. 4번 스위트록인데 워낙에 좀 기복이 심해요. 기복이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얘를 대가리로 놓고 때릴 수는 없는 편성이에요. 대가리를 놓고 때릴 수 있는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얘보다는 오히려 2번 눌주라는 마필이 있는데 얘를 조금 더 세게 보고 싶습니다. 패턴의 완성도 측면에선 눌주가 제일 좋아요. 장추열이도 이제 프리기수로 전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자기 밥벌이를 하려고 그러면 배당밖에는 없어. 왜? 왜냐면 프리기수들이 워낙에 세니까 서울의 프리기수들이 세니까 얘가 입상을 하려면 배당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성에서 장추열이가 2번 눌주 같은 거는 충분히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역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하지만 이번 경주시 강타가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따로 있습니다. 완벽한 그야말로 종합집 백판으로 판일 수 있는 마필을 강력한 대가리를 놓고 역으로 자, 작심 배당까지도 가능한 A급 승부처로 해서 A급 끝장 승부처로 해서 배당만을 대가리를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눌주 뭐 이런 마필들 있잖아요. 이번 경기에 이제 인기마 6번 나온매직 뭐 2번 눌주 4번 스위트록 이런 마필들이 뭐 다 팔리는 마필들인데 얘네들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바닥에다 놓고 보병만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A급 끝장 승부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타와 함께 이제 어느덧 달려오다 12개 경주를 마쳤는데요. 쭉 살펴보니까 오늘도 배당과 안정이 골고루 양산될 수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만큼 매경주, 자, 이 경주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신중한 조건이 좀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11월의 시작, 동정기 경마의 시작, 강타와 함께 멋진 대성으로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